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트 포지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수학과학 영재에 4년 연속으로 선발돼서 영재교육을 이수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못지않게 깊이 있는 수학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개설되는 S반과 A반에 대한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S반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고등수학을 완벽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반이고요. 아무래도 공통수학 1, 2의 기본기가 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4개월에 걸쳐서 복습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8개월 동안 공통수학 1, 2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RPM과 학생 수준에 맞춰서 블랙라벨 혹은 자체 교재로 심화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다음은 A반 커리큘럼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 개설되는 반으로 1년 내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과정을 끝내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반입니다. 아무래도 3년 과정을 1년 내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2개월마다 한 학기씩 끝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이 해당 파트에서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열심히 복습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는 RPM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생 수준에 따라서 심화서로 일품 또는 최상위 수학 같은 심화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프리미엄반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수학 커리큘럼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중등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복습하고 2학년 때, 즉 대수, 미적분 과정을 선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복습하는 거죠.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파트를 복습하기도 하면서 심화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이 탄탄하게 다듬어진 고등수학을 기반으로 타 과목에 대한 내신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중학수학을 왜 중학교 되자마자 끝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직 사고력이 덜 여문 학생들을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면 되지 왜 미리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선행학습 안 좋다고 들었다. 선행학습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문제만 풀 줄 알아서 나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한 거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누구의 가치관으로 진행이 되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에 대한 기억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우리 유튜브 쇼츠 영상 있잖아요. 1분짜리. 아무런 주제도 없고 맥락도 없는 그 영상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보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주일 이상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길게는 한 달까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석박사들이 만든 교수님들이 만든 교과서 내용 그리고 정형화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정리된 내용들 그것들 공부하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공부하는 기억력이 정말로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학습을 미리 시작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익혀둬야만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반복해서 개념만 익히나요? 3년 동안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개념만 공부해서는 절대 그 원리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보통 문제지에서는 대표 유형 문제라고 하죠. 그 대표 유형 문제들 말고 심화 문제들, 킬러급 문제들에서 일부분 활용되는 그 원리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원리 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해서 다음 과정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도록 저는 교육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김포시에 있는 중학교들은 되게 시험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 수학 기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거고요. 2023년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감정중학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엄청 쉽습니다. 보세요. 이차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2차 함수는 그냥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이게 김포시에 있는 중학교 내신 수준입니다. 이런 쉬운 시험을 웬만한 중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100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시험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중위권일 학생이 여기서는 전교 10등, 20등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야, 나 정도면 명문대 들어갈 만한데? 나 정도면 김포고 들어가서 내신 챙기면서도 정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정도면 사후고, 풍무고 이런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으로 준비해서 수시로 대학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 풀어서는 절대 고등학교 넘어가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본인의 공부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공부량 정도면 고등학교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랑 다릅니다. 저희 때는 중간고사도 9과목씩 보고 있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3과목씩 봅니다. 많이 보는 중학교라 해봤자 5과목이고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이제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첫 내신을 보고 나면은 내신 1등급에서 벗어나서 내신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게 되겠죠. 이 학생들은 그러면 바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 내신 2등급, 이 내신 등급으로는 수시 못 가겠구나. 정시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갈아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 일반고에서는 스카이급 대학에 들어갈 입시 준비하기에 교육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설령 높다고 할지라도 반 분위기 자체 때문에 입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쪽을 준비하고자 이러한 커리큘럼을 준비한 거고요. 근래 들어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고 있냐면 본인의 자녀가 지금 중학생인데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런 고민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들 바뀌죠. 고교학점제로 바뀌죠. 내신 5등급제로 바뀌죠. 이 내신 5등급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한 학년에 500명인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한 학년에 500명인 학교에서 전교 1등이나 전교 50등이나 둘 다 상위 1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럼 대학 입시할 때 수시로 들어갈 때 전교 1등과 전교 50등의 내신 등급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벌써 두려운 거야. 대학도 나름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할 텐데 이런 내신 변별력으로 어떻게 이제 좋은 학생을 뽑지?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그러면 특별 수시 전형을 노릴 수 있고 교육 퀄리티도 높고 학생들 반 분위기도 좋은 특목고를 진학하시죠. 자사고나 특목고를 진학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특목 자사고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 수학 지론입니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와 대화하라. 수학도 결국은 암기다.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있죠. 수학도 결국은 암기고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라. 두 말이 조금 모순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아주 말씀을 엄청 잘하는 달변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달변가가 이제 토크쇼나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토크쇼나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는 엄청 이야기를 잘하니까 대본을 준비 안 할까요? 아닙니다. 대본 악착같이 준비하고 달달 암기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천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 학생이 잠깐 반짝이는 천재였었는지 주기적으로 천재성을 보이는 학생인지 아니면 그냥 천재인 건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계속 보고 이 학생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를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잠깐 말이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요. 암기를 해야 된다. 즉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수능을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망하는 거죠. 그런 리스크 포인트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표 유형 열심히 외우고 킬러급, 준킬러급 문제들 본인이 지금은 쉽게 풀 수 있지만 나중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방향성을 못 잡을 것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달달 암기해 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만의 패턴, 이제 문제를 푸는 노하우들도 다시 복기를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에게 기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녀석 직각삼각형 보면 무조건 저는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꼬표를 그려라. 왜 이걸 그리라고 하면 문제에서 도형이 많이 섞여 있는 파트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그런데 이 친구가 직각이더라. 그러면 동그라미 꼬표를 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닮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요. 고등학생 때는 이거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놔야 기억을 해줍니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상냥하게 안 나오죠. 이 친구가 직각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이 빗변이 지름임을 확인하고 이 친구가 직각을 가짐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루틴들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빗변의 중점은 이 직각삼각형이 접하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외심이 돼서 이 친구 변 길이들이 다 똑같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원리 2에서 비롯된 접근. 제가 공식을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학 경시 대회를 많이 나가고 특목고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식을 암기해서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접목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유도해내는 그 원리에서 파생된 문제들, 그 원리를 심화시킨 문제들이 경시대회나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여기 문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근래 학생들에게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 문제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왜? 여기 옆에 제가 준비한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변 길이가 8이니까 5제곱 더하기 8제곱은 9제곱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변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풀 수 있죠. 하지만 문제 정답률이 50%가 안 됩니다. 왜?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한 힌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공식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 좀 더 열심히 많이 풀고 다양한 유형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직각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전부 다 막곡지각으로 직각하고 평각이니까 나머지 다 직각해서 직각 삼각형 4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친구가 x, y, g, u 이런 식의 변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g제곱은 81이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u제곱은 64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25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u제곱은 우리가 구하는 변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서로 연립해가지고 풀어주면 y제곱 플러스 u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야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공식인데? 나 이 공식을 왜 기억 못했지? 내가 이 공식을 기억하더라도 왜 이걸 여기다가 반영을 못했지? 기억해야겠구나. 이 친구에서 비롯돼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였고 다음부터 이런 걸 보면 이까지만 적더라도 이 이유부터 이걸 깨닫고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이제 이상향은 이런 식으로 몸으로 느껴보고 체득하는 공식을 익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제 증명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은 제가 가르친 지 이제 1년 되어가는 학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제 반에 들어온 지 이제 2개월이 되지 않은 학생입니다. 두 학생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왼쪽 있는 학생은 보면 이제 삼각형의 높이가 결국 평행선에서 비롯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데 막힘없이 잘 적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 학생은 피타고라스 정리만 달달 외운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원리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여기서 딱 막혀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화하는 수학이란 일단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할까요? 너 공부 잘하는 척하네? 엄청 어려운 거 줄게. 너 이거 못 풀 거야.
너희들 다 틀려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난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볼 거야. 너 똑똑해?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하면서 문제를 내줍니다. 거기서 물론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풀긴 풀겠죠. 풀이 이렇게 길게 적어서 풀게 되겠죠. 풀이 길게 적고 나면 그 출제자는 그 풀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힘들게 풀었어? 내가 너희 쉽게 풀라고 이렇게 힌트 2개 줬잖아. 그 힌트 2개를 활용해서 옛날에 배웠던 내용 여기 접목시키면 창의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이 3줄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입을 더 벌리죠. 와,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러면 문제 출제자는 기분 좋죠, 당연히. 어때? 너 공부 덜 한 거야. 너 그거 안다고 생각했지. 너 그거 모르는 거야. 공부 더 해. 그리고 어때? 나 똑똑하지. 나 이런 문제 만들 수 있어. 어때? 창의적이지. 어때? 공부하고 싶지. 이런 목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 말이 이 말의 요지가 뭐냐면 문제 출제자는 학생이 자신이 주는 힌트를 받아들이길 원하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힌트를 어떻게든 찾아내야겠죠. 왜? 문제를 풀라고 방향을 주어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사춘기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 마냥 눈을 그냥 아예 가리고 그냥 힌트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이렇게 풀이 적은 거 보세요. 풀이 적은 걸 보면 왜 하필 22가지의 수를 주었으며 왜 하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까? 좀 독하죠? 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지문에서조차 힌트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 힌트 때문에 저희가 가정에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3가지 중에서 1가지로 줄어듭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도록 이 부분 주의해서 교육할 예정이고요. 학생 관리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학 문제를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메신저로 이제 학부모님께 이렇게 학생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테스트 평가 점수뿐만이 아니라 수업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학생은 그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더라, 사고력이 좋더라, 창의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제가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많이 쓰인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풀고 몇 개는 못 풀었더라. 제가 볼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이 파트가 약해서 이렇게 못 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시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특목고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떡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도 이제 특목고를 나왔다 보니까 특목고에 적합한 학생, 특목고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을 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억지로 보내려고 한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친구는 기숙사 생활하게 되면 분명히 사춘기도 심하게 올 거고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일반고나 아니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자사고 쪽을 고려해서 입시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이제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특목고 관련된 입시 요강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시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상 경력에 대해서 1점 추가 점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 준비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학부모님이. 저희 애 도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이거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입시 요강 이렇게 문구로만 나와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입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와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벽을 넘어야만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운동선수나 이제 실제로 유명한 선수들이나 이제 저명하신 교수님들 보면 정말 저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이죠. 대부분 학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실 영업이거든요. 학생들이 그 학부모님께 학생 잘하고 있어요라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즉 벽을 넘어서야 돼요. 벽을 넘어서야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쉽고 익숙한 것만 계속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한 번씩 내주게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을 잘 소화하게 되면 사고력도 오를 거고 실력 역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학부모님들께서 좀 걱정되는 게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라 학습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이렇게 좀 힘든 반에 보내도 괜찮을까? 당연히 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사춘기가 오는 고등학생 때 시도하지 마시고 지금 말랑말랑할 때, 뇌가 말랑말랑하고 자세도 쉽게 바뀌는 이때 얼른 이제 이 반에 들어오셔서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